2년 전 다누리가 달에 들어간 날, 이 12월 27일부터 다누리의 본격적인 임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누리에 있는 탑재체 중에서 몇 개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사의 탑재체, 저희가 이제 섀도우 카메라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연구 음영지와 카메라.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특별한 사연입니다. 15살의 옥스퍼드 최연소 입학, 21살의 나사 최연소 수석 연구원이 된 천재 과학자가 한국을 기술만 복제하는 추종자 국가라고 무시했다가 한국 연구원에게 참교육당하고 주저앉아 오열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때 그 사람의 학벌과 성취만 보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보나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지금부터 알렉스 윌슨의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 국가의 모방 기술을 검토하라고요? 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십니까? 보스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알렉스 윌슨은 나사 국제협력부 책임자에게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습니다. 29살의 나이에 이미 세계적인 우주 추진체 전문가로 인정받은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알렉스, 이번엔 다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새로운 이온 추진 기술은 우리 화성 프로젝트에 꼭 필요합니다. 당신만큼 이 분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이요? 알렉스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개발했다고요? 우리 기술의 또 다른 복사본이겠죠. 아니면 러시아나 유럽의 것을 약간 변형한 정도일 겁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알렉스는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황혼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천재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8살에 독학으로 미적분을 마스터했고 12살에 대학 물리학 경시대회에서 성인들을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15살에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최연소로 입학해 물리학을 공부했고 3년 만에 조기 졸업했습니다. 21살이라는 믿기 힘든 나이에 나사의 최연소 수석 연구원이 되었고 현재 그가 설계한 추진 시스템은 차세대 화성 탐사선에 탑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의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와 항상 아픈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알렉스는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14살 때는 아버지마저 사고로 잃었습니다. 고아가 된 그는 뛰어난 두뇌 덕분에 장학금으로 공부했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며 알렉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 대한 그의 편견은 뿌리 깊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단지 서구의 기술을 복제하는 나라로만 생각했고 이 출장이 시간 낭비라고 확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알렉스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며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활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삭막했습니다. 벽에 걸린 상장들과 학위 증서들만이 그의 성공을 증명할 뿐 가족 사진이나 친구들과의 추억을 담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알렉스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알렉스, 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도 세상을 보길 바란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가슴을 닫아버렸습니다. 생존을 위해, 성공을 위해, 인정받기 위해. 감정은 약점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알렉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그는 눈을 굴렸습니다. 네, 샘 박사님. 알렉스, 내일 한국에 도착하면 박지원 박사를 만나게 될 거야. 그는 우리와 협력할 한국팀의 리더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들을 존중해줬으면 해.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이번엔 선입견을 버리고 그들의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줬으면 해.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미국에게 참 중요해. 우리의 화성 미션 성공이 달린 일이라고. 통화를 마친 알렉스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있는 붉은 행성을 향한 인류의 꿈. 그 꿈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가방을 꾸리면서 알렉스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K-팝, 삼성, 현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차피 일주일이면 돌아올 거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쓸모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 설계대로 계속 진행하면 돼.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경멸했던 그 나라에서 자신의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의 길을 찾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알렉스는 피로에 지친 상태였지만 공항 내부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공항,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저 표면적인 발전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입국장에서 그를 기다리던 젊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윌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김민지입니다. 통역과 안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알렉스는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연구원으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군요. 민지는 당황한 기색 없이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먼저 호텔에 체크인하시고 잠시 쉬시는 건 어떨까요? 시차 적응이 필요하실 텐데요. 필요 없습니다. 전 시차 적응에 문제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알렉스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빌딩들과 산들 사이에 자리 잡은 도시 경관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저희 연구원입니다. 민지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KA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본관은 현대적인 유리와 강철 구조물로 마치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보안 절차가 철저했고 모든 시설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된 알렉스는 한국 연구팀과 첫 대면을 했습니다. 팀 리더인 박지원 박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남성이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렉스는 형식적으로 악수를 나눈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귀 연구원의 이온 추진 기술이 나사의 화성 프로젝트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제한적이니 곧바로 기술 검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지만 박지원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기술에 대한 상세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장시간 비행 후에 바로 기술적 논의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합시다. 그렇게 시작된 회의는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팀의 수석 엔지니어가 새로운 이온 추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알렉스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표했습니다. 이 효율성 수치가 정말 검증된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했습니까? 이 재료는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 정말 안정적인가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설계는 나사의 기존 모델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데요. 3시간이 지나도록 알렉스는 한국팀의 기술력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연구원들은 그의 모든 질문에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했고, 때로는 알렉스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에서 혁신적인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첫날 회의가 끝났습니다. 알렉스는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지만 절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실제 프로토타입을 보고 싶군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알렉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팀의 전문성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들의 설계에는 분명 독창적인 요소가 있었고 그가 던진 까다로운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접근법이야. 그는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능은 아직 봐야 해. 호텔방에 도착한 알렉스는 피곤함에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루기 전에 노트북을 열어 오늘 수집한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팀의 연구에서 허점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접근법이 정교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벽 2시, 그는 마침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 풍경을 내다보면서 그는 처음으로 작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열정적일까? 그저 서구에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보여줄 것이 정말 있기 때문일까? 다음 날 아침, 그는 예정보다 일찍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박지원과 그의 팀은 이미 모두 자리에 있었고 마치 밤을 새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새 프로토타입을 준비했습니다. 박지원이 말했습니다. 윌슨 박사님의 어제 질문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알렉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밤새 작업하셨다고요? 네, 이 프로젝트는 저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의 화성 탐사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테스트 실험실로 향하면서 알렉스는 처음으로 한국 연구원들의 열정이 단순한 인정 욕구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그의 확고했던 편견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알렉스와 한국 연구팀은 대형 테스트 시설에서 이온 추진 엔진의 실제 구동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도 한국 연구원들의 전문성에 점점 감명받기 시작한 알렉스였지만 여전히 그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최종 점검 완료했습니다. 박사님. 김민지가 데이터 패드를 들고 보고했습니다. 박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윌슨 박사님, 준비됐습니다. 통제실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알렉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서 직접 보겠습니다. 제 설계 부분과 어떻게 통합되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안전 프로토콜상 걱정 마십시오. 저는 나사에서도 항상 현장에 있었습니다. 박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알렉스와 박지원은 강화 유리로 된 관측실에 남았고 다른 연구원들은 통제실로 이동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5, 4, 3, 2, 1. 점화. 푸른빛의 플라즈마가 추진기에서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성능 지표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모두 녹색 안전구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놀랍군요. 알렉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효율성은 정말.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경고음과 함께 모니터의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제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장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플라즈마 제어 불능. 알렉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설계한 제어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즉시 전원 차단. 박지원이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간 강한 빛이 번쩍이며 추진기에서 불꽃이 튀었고 곧이어 작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자동 소화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경보음이 시설 전체에 울려 퍼졌고 관측실의 문이 열리면서 구조팀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한 대원이 물었습니다. 알렉스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설계가 실패했습니다. 그가 완벽하다고 자신했던 설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통제실로 이동한 후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알렉스가 설계한 자기장 제어 알고리즘이 한국의 고출력 이온원과 호환성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가 설계 단계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변수였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습니다. 박지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장비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알렉스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지난 8년간 그는 단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항상 인정받았고 그의 설계는 항상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내 설계의 결함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는 통제실을 빠져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사 본부에 전화를 걸었지만 무응답. 긴급 이메일을 보냈지만 서버 오류로 전송 실패. 윌슨 박사님, 뒤에서 박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알렉스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원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나사와의 화상 회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서버를 통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동부에 대규모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것 같더군요. 화면이 켜지고 나사의 시스템 책임자 데이비드가 나타났습니다. 알렉스, 듣고 있나? 현재 보스턴 전역에 네트워크 장애가 있어. 자세한 상황을 알려줘. 알렉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테스트 실패와 자신의 설계 결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를 수정하려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아. 최소 6개월은 걸릴 거야. 화면 속 데이비드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알렉스. 우리는 내년 발사를 위해 3개월 안에 모든 것을 확정해야 해.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듣고 있나? 연결이. 화면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다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박지원이 말했지만 여러 번 시도해도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알렉스는 절망감에 사무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경력이 끝났어. 이 실패는 내 이름에 영원한 오점으로 남을 거야. 누구도 날 다시 신뢰하지 않을 거야. 윌슨 박사님, 박지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알렉스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은 쓰라렸습니다. 괜찮다고요? 방금 제 경력이 무너지는 걸 보셨잖습니까? 내 설계가 실패했어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졌고 눈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박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실패는 과학의 일부입니다. 윌슨 박사님. 아인슈타인도, 뉴턴도, 모든 위대한 과학자들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알렉스는 뜻밖의 반응에 박지원을 쳐다보았습니다. 비난 대신 이해의 말을. 당신 팀의 소중한 장비를 파괴했어요. 프로젝트 일정도 망쳤고요. 박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비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와 지식은 값을 매길 수 없죠.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진실을 말이죠. 하지만 나사는, 이 프로젝트는 함께 해결해 봅시다. 박지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인류의 화성 탐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봅시다. 알렉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가 초래할 분노와 비난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협력의 손길이 뻗어온 것입니다. 왜 저를 도우려고 하시죠? 제가 당신 팀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르십니까? 박지원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과학자입니다. 윌슨 박사님. 우리의 목표는 진실을 찾는 것이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그 앞에서 작아집니다.
그 순간 알렉스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천재성에 대한 자부심, 그의 업적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그를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겸손함이 배어났습니다. 박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부터요. 그날 밤 알렉스와 한국 연구팀은 늦은 시간까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팀과 공유했고 한국 연구원들 역시 그들의 전문성을 아낌없이 쏟아냈습니다. 새벽 3시 연구실에는 알렉스와 박지원 그리고 2명의 핵심 엔지니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스크린을 보며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문이 열리고 음식이 담긴 트레이를 든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밤새 일하니까 뭐라도 먹어야지. 여성이 박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이쪽은 윌슨 박사님이야. 이분은 내 아내 영희입니다. 영희는 알렉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김치찌개, 밥, 여러 반찬들이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처음 드시는 거죠? 조심하세요. 매울 수 있어요. 영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렉스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해 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남편이 항상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나요?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주를 향한 꿈이 있으니까요. 지원 씨는 어릴 때부터 우주 탐험을 꿈꿔왔어요. 그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제 역할이죠. 그 말을 들으며 알렉스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인정받기 위한 끝없는 성취만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줄 사람은 누구였을까? 식사를 마친 후 박지원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을 빛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윌슨 박사님, 만약 자기장의 형태를 변경하는 대신 플라즈마 자체의 특성을 조절한다면 어떨까요? 알렉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능합니다. 한 엔지니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이온화 기술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활기를 찾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마침내 가능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해냈습니다. 이것이 작동한다면 알렉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사의 일정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을 겁니다. 박지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알렉스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협력의 의미, 그리고 순수한 과학적 열정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위기 발생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새롭게 설계된 프로토타입을 준비하는 동안 알렉스와 한국 연구팀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나사와의 통신도 재개되어 새로운 계획을 공유했고 잠정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날 저녁 알렉스는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지만 그와 한국팀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식사하던 중 박지원이 식판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알렉스는 지난 며칠간 박지원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의 지식 수준,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황을 대하는 차분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우주과학을 선택하셨나요?
박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했어요. 별을 보는 것이 좋았고 우주에 대한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후에는요. 인생이 복잡해졌습니다. 박지원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윌슨 박사님. 알렉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북한이요? 박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가족은 제가 10살 때 탈북했습니다. 굶주림과 정치적 탄압을 피해 도망쳤죠.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부모님을 모두 잃은 상태였습니다. 알렉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항상 박지원을 특권층 출신의 엘리트 과학자로 상상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운이 좋았죠. 제 수학 능력을 알아본 선생님 한 분이 특별히 돌봐주셨고 장학금을 받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남한 정부의 탈북민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대학까지 갈 수 있었고요. 미국 MIT에서도 공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네, 국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나사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죠.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셨군요. 왜죠? 나사에 남았다면 더 좋은 조건과 자원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요. 박지원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온 이유는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라가 나에게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나 같은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알렉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되돌아보면 항상 개인적인 영광과 인정을 위해 달려왔던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더 큰 목적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한다는 개념은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윌슨 박사님은요? 박지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분야에 오게 되셨나요? 알렉스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박지원에게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입증하기 위해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와 늘 아픈 어머니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잃은 후 완전히 혼자가 된 이야기. 그리고 공부가 유일한 탈출구였던 이야기. 제 두뇌가 제가 가진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제가 최고라는 것을,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박지원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려는 눈빛으로. 우리는 생각보다 비슷한 것 같네요. 박지원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둘 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던 거죠. 차이점이 있다면요? 알렉스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제게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 제가 혼자라고 느낄 때마다 항상 누군가가 나타나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후원자, 동료들. 그리고 제 아내 영희까지. 알렉스는 그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혼자 이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그의 뛰어난 재능을 알아봐준 선생님들, 기회를 준 나사의 멘토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실패 속에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은 박지원과 한국팀까지. 대화는 깊어졌고 두 과학자는 서로의 연구 철학, 우주에 대한 비전, 그리고 인생의 도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알렉스는 처음으로 동료 과학자와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경험에 놀라웠습니다. 이제 프로토타입 테스트 준비를 마무리해야겠군요. 박지원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니까요.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죠.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한국 연구원들이 여전히 작업 중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윤재는 컴퓨터 앞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고 이지현 박사는 장비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있을 필요 없었는데 박지원이 말했습니다. 윤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가 더 있어서요. 박사님과 윌슨 박사님이 논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최적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알렉스는 이 젊은 연구원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프로젝트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최적화인지 보여주겠나? 알렉스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윤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알렉스가 처음으로 한국팀의 다른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즈마 구속력을 25% 증가시키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10%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매개 변수들을 보시면 알렉스는 윤재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독창적이었고 몇몇 부분에서는 알렉스가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정말 훌륭해. 알렉스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접근법을 생각해냈지? 윤재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실 제 학부 논문에서 시도했던 방법인데 당시에는 이론에 그쳤어요. 그런데 윌슨 박사님과 박지원 박사님의 토론을 듣고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발전시켜보자. 내 아이디어가 이 문제의 열쇠가 될 수도 있어. 그렇게 그들은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알렉스는 더 이상 자신을 팀 외부의 평가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이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팀의 일원. 새벽녘, 그들은 마침내 모든 시뮬레이션을 완료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설계는 이론상으로 기존 목표의 120%에 달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조금 쉬어야겠어요. 박지원이 피곤한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납시다. 연구원들이 하나둘 퇴근하는 동안 알렉스는 박지원과 함께 남았습니다. 당신 팀은 정말 특별합니다. 알렉스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헌신과 열정을 본 적이 없어요. 박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성공, 나라의 자부심, 인류의 발전을 위해 일하죠. 그게 당신의 리더십 비결인가요?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것. 모든 사람에게는 독특한 재능이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그것을 발견하고 빛나게 하는 것이죠. 윌슨 박사님도 오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윤재에게 기회를 주셨죠. 알렉스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천재성만을 믿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젊은 연구원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죠. 박지원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내일을 위해 쉬어야겠습니다. 큰 날이 될 테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알렉스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별들이, 같은 우주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오늘 그는 다른 눈으로 그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탐험하고 이해해야 할 경이로운 신비로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이 여정을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새 프로토타입 테스트 날이 밝았습니다. 연구소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알렉스와 한국 연구팀은 72시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작업했고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통제실에서 이지현 박사가 보고했습니다.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박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알렉스도 통제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지만
며칠 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컸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10, 9, 8. 알렉스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 6, 5. 박지원이 알렉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과학자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들은 서로에게 힘을 주는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4, 3, 2, 1. 점화. 푸른빛의 플라즈마가 다시 한번 테스트 챔버를 밝혔습니다. 모니터에는 데이터가 빠르게 업데이트되었고 모든 수치는 녹색 안전구역을 유지했습니다. 출력 안정적입니다. 자기장 구속력 정상 범위 내. 온도 상승률 예상치 이하. 1분, 2분, 5분이 지나도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10분이 지났을 때 통제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윤재가 기쁨에 차서 외쳤습니다. 알렉스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뭔가 새로운 감정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 바로 소속감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공입니다.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창의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의 이 말에 한국 연구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을 무시하던 알렉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니까요.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알렉스는 나사와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기 설계에 있었던 결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한국 팀과의 협력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설계는 원래 목표보다 20% 높은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알렉스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나사 책임자들은 감명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놀라운 성과야, 알렉스. 한국팀과 협력해서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다니. 추가 데이터를 보내주면 즉시 검토하겠네. 화상회의가 끝나고 알렉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구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번 성공은 그의 이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취가 될 것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윌슨 박사님. 박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성공입니다. 알렉스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어떻게 축하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성공을 축하하나요? 박지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요.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아내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할 겁니다. 몇 시간 후 알렉스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박지원의 집은 생각보다 소박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희가 현관에서 알렉스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한국 전통 요리들을 준비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알렉스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연구팀 전원이 이미 그곳에 있었고 테이블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깜짝 파티입니다. 박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더 알고 싶어 했거든요. 알렉스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이런 따뜻한 환대를 언제 마지막으로 경험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한국 연구원들은 다양한 음식들에 대해 알렉스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잡채, 각종 전과 나물들. 알렉스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맛과 깊이에 놀랐습니다. 이런 음식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지. 알렉스가 감탄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니까요. 우리 문화에서는 함께 먹는 것이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관계를 쌓는 방법이죠. 식사 중간, 윤재가 조용히 알렉스에게 물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처음에 저희를 그렇게 낮게 평가하셨나요?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렉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지 때문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조차 편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어느 한 나라나 문화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배움의 기회를 놓쳐왔는지도 말이죠. 그의 솔직한 고백에 방 안의 분위기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대화는 더 깊어졌고 그들은 연구, 문화,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식사 후 박지원은 알렉스를 발코니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들 중 상당수가 불과 7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후 이 나라는 폐허였어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재건할 수 있었나요? 알렉스가 물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라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렉스와 박지원이 돌아보니 영희가 전통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국 전통 음악을 전공했어요. 박지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항상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해줍니다. 알렉스는 처음 듣는 가야금 선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낯설지만 묘하게 마음을 울리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영희의 연주에서 한국의 정신을 보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시련을 이겨낸 회복력, 그리고 깊은 정서적 표현. 이 음악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영희는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합니다. 박지원이 설명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요. 오랜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혁신하죠.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알렉스는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구원 중 한 명이 연구소에서 본 적 없는 노인을 모시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 할아버지세요. 그 연구원이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있다고 하니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80대로 보이는 노인은 힘든 삶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생기 넘쳤습니다. 알렉스와 인사를 나눈 후 노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과학자 선생님이 우리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렉스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혁신적이고 창의적입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 늙은이 가슴이 뿌듯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한국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이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알렉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시대를 사셨길래요? 저는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쟁 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배움에 대한 열망과 가족을 위한 희생 정신만 있었죠. 노인은 자신이 어떻게 맨손으로 폐허에서 가족을 부양했는지, 아들, 딸을 교육시키기 위해 하루 16시간씩 일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의 자녀 세대가 현대 한국의 기반을 닦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단 한 세대만에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렉스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믿었습니다.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해 일했고 다음 세대를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배움을 멈추지 않았죠. 그 순간 알렉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모방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문화적 가치와 집단적 의지, 그리고 회복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그가 함께 일했던 연구팀에도 그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알렉스는 이 따뜻한 모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와의 어려운 관계,
그리고 외로웠던 성장 과정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 성공 이면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인정을 받아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원들은 판단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박지원의 아내 영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장 외로울 수 있어요. 지식은 존경을 가져다 주지만 연결은 사랑을 가져다 주죠. 당신에게는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은 알렉스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지성을 방패 삼아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피해왔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밤이 깊어 모두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박지원의 5살 난 딸 소라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알렉스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소라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과학자야. 별과 우주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이지. 박지원이 설명했습니다. 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저도 커서 우주 비행사가 될 거예요. 알렉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멋진 꿈이구나. 소라는 바로 알렉스에게 다가가 자신이 그린 우주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툴지만 상상력이 넘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건 소라가 생각하는 화성이에요. 박지원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알렉스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빨간 행성 위에 작은 집들이 그려져 있었고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왜 화성에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니? 알렉스가 물었습니다. 우주는 너무 커서 무서울 수 있으니까요. 소라가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어린아이의 지혜가 알렉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우주와 과학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들은 함께할 때 비로소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알렉스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같은 별들이, 같은 달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그의 천재성이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깨 위에 서 있었던 거인들, 그에게 기회를 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준 한국의 동료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단순한 기술적 협력 이상의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과학자로서 그가 잊고 있었던 중요한 진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국 방문 일주일째, 알렉스는 자신이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많은 미소가 있었고 그의 말투는 더 부드러워졌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알렉스는 박지원의 제안으로 근처 산에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자리한 북한산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대도시 바로 옆에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니 놀랍군요. 알렉스가 등산로를 오르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박지원이 대답했습니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우리는 항상 자연을 가까이에 두려고 노력했죠. 산을 오르면서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친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연구에서 인생, 철학, 그리고 개인적인 꿈까지 넓어졌습니다. 정상 근처의 바위에 앉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알렉스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충분히 좋지 않다는 생각에 시달렸어요. 그가 고백했습니다. 모든 업적, 모든 상, 모든 인정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해야 해, 더 잘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을 거야. 박지원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 가슴으로도 세상을 보길 바란다였어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머리로만 살기로 했죠. 감정은 접어두고 오직 논리와 업적만으로. 알렉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알렉스, 박지원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박지원이 처음으로 그의 직함이 아닌 이름을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머리는 놀랍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슴은 더 위대할 수 있어요. 알렉스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탈출했을 때 가장 큰 상처는 굶주림이나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나는 결코 사람의 가치를 그들의 업적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않아요. 알렉스는 박지원의 말에 깊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업적이 아닌 그저 자신이라는 존재만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그들은 작은 사찰을 발견했습니다. 박지원의 제안으로 잠시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런 사찰에서 항상 평화를 느낍니다. 박지원이 말했습니다. 사찰 안에는 나이 지긋한 스님이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방문객을 보고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늦은 가을에 산행을 하셨군요.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그들은 감사히 초대를 받아들였고 스님이 내리는 차의 향기로운 향이 작은 법당을 채웠습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 무언가를 찾고 계십니다. 스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오신 손님은요. 알렉스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가 외국인인 걸 아셨죠?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이 말해주네요. 그리고 그 눈에는 긴 여정이 보입니다. 외적인 여정뿐만 아니라 내면의 여정도요. 알렉스는 이 낯선 노인의 통찰력에 감동받았습니다. 스님과의 대화는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목적, 성공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양팔 저울로 당신의 모든 성취를 한쪽에 놓고 당신이 사랑하고 사랑받은 순간들을 다른 쪽에 놓는다면 어느 쪽이 더 무겁겠습니까? 스님이 떠날 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알렉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온 후 알렉스와 박지원은 나사와의 화상 회의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이온 추진 시스템의 모든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이제 최종 결과를 보고할 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알렉스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나사의 경험을 결합하면 우리는 단순한 협력 이상의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 책임자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렉스가 항상 독자적으로 일하기를 고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 알렉스. 하지만 보안 문제와 기술 이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 점은 이해합니다. 알렉스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어느 한 국가나 기관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크고 복잡합니다. 우주 탐사는 인류 공통의 과업이며 우리는 함께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주장에 나사 책임자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알겠네.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주면 검토하겠어. 회의가 끝난 후 박지원은 알렉스를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왜 그런 제안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알렉스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나 혼자 이룬 성취보다 우리가 함께 이룬 성취가 훨씬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연구팀은 알렉스의 제안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연구소 옥상 정원에서 열린 이 모임에는 모든 팀원과 그들의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알렉스는 이 따뜻한 모임 속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왔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정이나 존경이 아닌 진정한 소속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고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무르익을 무렵 윤재가 기타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한국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곧 다른 사람들도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노래인가요? 알렉스가 물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한국의 전통 민요예요. 박지원이 설명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한국인의 정신을 담고 있죠. 노래를 들으며 알렉스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과 진정한 연결을 느꼈고 그것은 그의 삶에서 드문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알렉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단지 업무를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게 기술 이상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공동체, 열정, 그리고 진정한 협력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알렉스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약간 떨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취가 아닌 관계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게 정말 큰 선물입니다.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박지원이 앞으로 나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알렉스. 당신의 지식, 당신의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솔직함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동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그날 밤, 알렉스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올린 벽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는 처음으로 그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스는 노트북을 열고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를 열었습니다. 10년 넘게 읽지 못했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알렉스, 내가 떠난 후에도 너는 계속해서 놀라운 성취를 이룰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성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받느냐에 달려있단다. 내 지성은 항상 너의 자랑이었지만 내 가슴의 크기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너는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것이다. 알렉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이 지나서야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렉스는 새로운 에너지와 결의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고 그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한 그는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특히 박지원과는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킬 생각입니다.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구 방식, 협력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삶의 방식까지요. 변화는 쉽지 않을 거예요. 박지원이 말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깊게 뿌리내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연락하며 서로 지원할 수 있을 테고 공동 연구팀이 승인되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알렉스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깊이 새겨두려 했습니다. 그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사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공동 연구팀 제안 승인됨. 세부 사항 논의 필요. 빠른 귀국 바람. 알렉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 승인이 아니라 그가 한국에서 배운 협력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실현할 기회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알렉스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체 연구팀이 그를 배웅하기 위해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필요 없었는데 알렉스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요한 사람을 떠나보낼 때 항상 함께 배웅합니다. 박지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팀원들은 각자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전통차, 수제 책갈피, 한글로 그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지원은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 할아버지께서 주신 나침반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도움이 되었죠. 이제 당신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알렉스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기 전 알렉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이해,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알렉스는 창가에 앉아 이륙하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박지원이 준 나침반을 손에 쥐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당신은 제게 과학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다시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1년. 알렉스 윌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스턴의 차가운 겨울 아침, 알렉스는 나사 부설 국제우주협력센터의 새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한글과 영어로 미래를 함께 탐험하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센터는 그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미 우주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본거지였습니다. 인상적인 건물이군요. 알렉스 옆에 선 박지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알렉스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공동센터 설립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두 나라의 관료주의적 장벽, 기술 이전 문제, 예산 협상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한국에서 배운 인내와 팀워크의 정신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센터 개소식에는 양국의 우주기관 관계자들과 과학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알렉스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자신의 커리어가 전개된 것에 여전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천재 과학자에서 이제는 국제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건물의 개소가 아닌 새로운 비전의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알렉스가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의 저는 오만함과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서구의 과학 전통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고 다른 나라의 접근 방식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청중 속에서 잔잔한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창의성이 문화적 경계를 초월한다는 것, 진정한 혁신은 다양한 관점이 만날 때 탄생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도전들은 우리가 함께할 때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알렉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센터의 공동 책임자로서 알렉스와 함께 일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연구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다양한 문화, 배경, 아이디어가 서로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인류의 우주 탐사를 진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국가들이 더 나은 협력 방식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알렉스와 박지원은 센터를 둘러보며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센터의 핵심 프로젝트는
화성 탐사선의 차세대 추진 시스템이었지만 그들의 비전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다음 달부터 제2의 기회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불우한 환경의 젊은이들에게 과학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죠. 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예요. 과학은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니까요. 알렉스는 이 프로그램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 결합된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박지원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개소식 이후 저녁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알렉스는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서로 대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통의 열정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고 있나요? 옆자리에 앉은 김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녀도 이제 센터의 핵심 연구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지난 1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렉스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한 번의 출장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었는지. 운명이 당신을 한국으로 이끈 거죠.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명이라. 알렉스는 그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과거의 그였다면 그런 개념을 즉시 일축했겠지만 이제 그는 삶의 미스터리를 좀 더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알렉스는 잠시 자리를 비워 센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스턴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그는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최연소 엔지니어였던 윤재였습니다. 윤재,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별을 보고 있었어요. 윤재가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파티가 좀 버거워서. 알렉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윤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천재적인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윤재는 여전히 사회적 상황에서 어색함을 느끼는 내성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나도 가끔 그래. 알렉스가 그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도 조금씩 편해지고 있어. 어떻게요? 윤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알렉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그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아마 콧방귀를 뀌며 그냥 똑똑하게 굴어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습니다. 진정성이야.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사교적일 필요는 없어. 그저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모두가 누군가에게 들어지기를 원하거든. 윤재는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이 젊은 과학자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윤재가 자신처럼 오랜 시간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었다면 누구든 변할 수 있어. 알렉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항상 나쁜 건 아니야. 대화를 마치고 파티로 돌아가는 길에 알렉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스턴 어린이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윌슨 박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민이의 양부모를 찾았습니다. 알렉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지민은 한국계 미국인 고아로 알렉스가 몇 달 전부터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고 지민은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겠습니다. 파티를 마무리하고 알렉스는 박지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가야죠. 박지원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게요. 병원에 도착한 알렉스는 지민을 만났습니다. 10살 된 이 소녀는 복잡한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갖고 있어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회복 중이었습니다. 알렉스 삼촌. 지민이 반갑게 외쳤습니다. 안녕, 지민아.
오늘 기분이 어때?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할 수 있대요. 알렉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 곧 너의 새 가족을 만나게 될 거야.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저를 정말 원하는 가족이요? 그럼 그들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이미 알고 있어. 알렉스는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이 작은 소년에게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던, 세상에 혼자라고 느꼈던 그 시절의 자신을. 다음 날, 알렉스는 지민의 새 가족과 상담했습니다. 그들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부였으며 지민을 진심으로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립한 재단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윌슨 박사님, 양부모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지민이에게 당신 같은 멘토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상담을 마친 후 알렉스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는 자신이 이런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세계는 연구실과 수식, 그리고 성취와 인정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지식과 자원을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알렉스는 보스턴 공립학교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학교 시간이었고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인종, 문화, 배경을 가진 아이들. 그들 중에는 미래의 과학자, 예술가, 의사, 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그들 모두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알렉스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 어머니의 권유로 피아노를 배웠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쇼팽의 녹턴이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연주를 계속했고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감,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았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렉스는 유엔 본부로 향했습니다. 그는 개발도상국의 과학 교육 지원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에 대해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아이가 별을 바라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에 도달할 꿈을 꿀 권리도 있죠.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과학의 기회를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저는 오랫동안 개인의 천재성과 성취만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을 존중하고 배울 때 우리는 더 크고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한 국가, 한 개인의 천재성보다 인류 공동의 지혜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요. 그의 연설은 큰 박수갈채를 받았고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협력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알렉스는 뉴욕의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작은 한국 식당에 들어가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 방문 이후 그는 한국 음식과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는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한때 그는 알렉스 윌슨, 천재 과학자라는 정체성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그의 가치는 오직 그가 풀 수 있는 방정식의 복잡성, 그가 발표한 논문의 수,
그가 받은 상의 숫자로만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민의 멘토이자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재단의 설립자이며 국제 협력의 다리를 놓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면서 그는 우연히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고 그 미소는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 박지원이 본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보스턴의 아파트로 돌아온 알렉스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나사가 공동으로 진행할 차세대 우주 거주지 설계 프로젝트였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배운 접근법을 통합했습니다.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인간적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효율성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이 만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알렉스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별들은 한국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별들이었지만 이제 그는 그것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여정이 우리를 가장 필요한 곳으로 데려다 주는구나. 다음 날 아침, 알렉스는 연구소에서 화상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회의였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과의 직접 통신으로 현재 임무 중인 우주 비행사들과 대화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연결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기술자가 알렉스에게 알렸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국제우주정거장의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에서 인사드립니다. 알렉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윌슨 박사님. 한국인 우주 비행사 김태영이 답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추진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이곳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탄생한 기술이 실제로 우주 비행에 사용되고 다양한 국가의 우주 비행사들을 태양계 탐험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임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알렉스가 물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차례로 자신들의 실험과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가져온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주에서는 하나의 크루로서 완벽하게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에서는 국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주 비행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의 작은 행성에 함께 사는 인류일 뿐이죠. 그 말은 알렉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 우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배경,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할 때 그들은 혼자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화상 회의가 끝나고 알렉스는 복도에서 뜻밖의 방문객을 만났습니다. 로버트 핸더슨 박사, 그의 첫 번째 멘토이자 나사에서 그를 발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알렉스, 오랜만이군. 핸더슨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로버트, 무슨 바람이 불어 이곳까지 오셨어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었어. 틀렸다고요? 10년 전 나는 내게 혼자 일하는 법을 가르쳤지. 동료들을 신뢰하지 말고 자신의 천재성만 믿으라고 말이야. 그것이 내가 알던 유일한 성공의 길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보니 너는 내가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냈어. 진정한 팀워크와 협력을 통해 더 위대한 발견을 이룬 거지. 알렉스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로버트 핸더슨은 그를 나사의 길로 이끌어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고립주의적 작업 스타일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과학의 기본을 가르쳐 주셨어요. 알렉스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과학이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연구소 투어를 하며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변화,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새로운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엔 연설에서 당신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 핸더슨이 말했습니다. 한 국가, 한 개인의 천재성보다 인류 공동의 지혜가 더 강력하다. 그 말이 계속 내 마음에 남더군. 제가 가장 힘들게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알렉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핸더슨은 자신이 가져온 작은 선물을 알렉스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사에 일하실 때 찍은 사진들이야. 내가 간직하고 있었지. 알렉스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잠시 나사에서 행정직으로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사진들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우주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 핸더슨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우주는 혼자 탐험하기에는 너무 넓어라고 말하곤 했지. 사진첩을 넘기며 알렉스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열정, 그리고 어쩌면 그가 물려받은 별에 대한 사랑까지. 고맙습니다, 로버트. 이건 제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에요. 핸더슨이 떠난 후 알렉스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지평선 너머로 첫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박지원이 준 나침반, 팀원들이 선물한 한국 기념품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여정의 부분들, 그를 현재의 자리로 이끈 사람들과 경험들의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알렉스는 오랜만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 모두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각자 다른 관점에서 그 별들을 바라본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우리가 이 다양한 관점들을 함께 모을 때 우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내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이제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세상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내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더 아름답고, 더 경이롭다. 한국은 저에게 기술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받은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알렉스는 펜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고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힘과 목적을 주었습니다. 다음 주 그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업무 방문이 아닌 제2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여정이 계속해서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력과 함께 성장하는 지혜를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과학과 인간성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알렉스 윌슨, 한때는 오만한 천재였던 그가 이제는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이라는 나라, 그가 과소평가했던 바로 그 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렉스 윌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졌던 천재. 과학자가 우리나라에서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했는지 그 여정이 가슴 깊이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이나 발전상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
우리 문화의 정수인 정과 우리의 정신,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력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조차 우리의 이런 문화적 가치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알렉스가 말했듯이 한 국가, 한 개인의 천재성보다 인류 공동의 지혜가 더 강력하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되새겨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함께할 때 극복할 수 있다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 이제는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외국인 친구나 동료가 한국에 대한 편견을 바꾸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여러분 자신이 다른 문화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